한반도 언어가 있습니다. 오스카상에 빛나는 윤여정 씨가 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 뜬다고 그래서 윤여정이 김여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가를 했죠. 국내 여러 사정을 감안한 촌철살인의 말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한반도 언어가 있습니다. 미나리도 아니고 BTS도 아닙니다.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됩니까? Dual Standard, 이중적 가치 판단,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표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란 내로남불 아닙니까? 외국도 벌써 이 뜻을 알고 정확한 언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워싱턴 포스트나 CNN에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최근의 한반도 언어입니다.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벌써 퇴직하면 갈 자리, 지금 집을 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호동을 재야되는데 적당한 데가 없어서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대지로 용도 변경을 했다고 그래요. 비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난에 대해서 대통령이란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좀스럽다, 민망스럽다. 아니, 그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특혜고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팔짝 골칠 수만 있을 만한 그 돈이, 그 기회를 좀스럽다고요? 그리고 민망스럽다고요? 도대체 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권 비판을 했으니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자 하고요. 제가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한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유는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지만 두 군데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만 해협으로 중국의 비행기 25대 경항공모함을 포함한 군함 3대가 밀려갔습니다. 일본에 있는 미군 공군이 이걸 알아차리고 F-16 4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대만 해협으로 급발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투기가 완전 무장을 하고 급발진한 것은 거의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다른 때 같으면 3차 대전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시끄럽게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중국은 조용했다는 것은 지난번 여러분께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문제가. 지금 미국은 두 군데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과 중국에 두 가지 집중적으로 중요한 지정학적 지역이 있습니다. 똑같이 명운을 걸 만한 중요한 지정학적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요, 하나는 대만 해협입니다. 우리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한반도가 미국에 더 중요하냐? 아니면 한반도가 아니라 대만 해협이 미국에 더 중요하냐? 많은 학자들의 공통점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지배를 위해서, 동북아 세력 구름을 위해서 한반도보다 대만 해협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통해서 올라오는 이 대만 해협의 물류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전체적인 세력 균형을 위해서도 한반도보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 해협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만, 중국 땅입니다. 중국 영토입니다. 북한, 헌법상 우리 영토입니다. 대만에 중국 함정들이 몰려옵니다. 중국의 전투기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전함과 미국의 전투기는 대만 해협으로 출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은 저 친구 가만히 있을 리 있습니까? 남쪽으로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지만 두 군데 다 전투를 수행할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은 아니올시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대만 해협이 한반도보다 더 중요하다. 따라서 주한 미국은 철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미국 입장에서 대만 해협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미국의 어마어마한 공군력과 해군력입니다. 도저히 중국은 미국의 해군력과 미국의 공군력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만 해협 지키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하고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명분도 있습니다. 아니, 내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 군이 결전 의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국토 방위에 수호 의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요즘 우리 국방부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 군인인지 정말 의심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구구절절히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정치가 이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이란 자는 종중주의에 빠져 있고 종북주의에 빠져 있는 것,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요, 우리는 작은 나라다. 중국몽에 동참하겠다. 이게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가치로 무장된 한미일 대만,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란 자는 현재 중국으로 빠져들어가 있고 김정은에게 엄청난 약점을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년 3월 9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강하게 주장하는 보수 우파 정권이 다시 복원이 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옆길로 잠깐 얘기 좀 돌릴까 합니다. 좌파들이 미국을 비판할 때 미국의 만행을 들먹거립니다. 저들이 말하는 미국의 만행이 무엇일까요? 베트남전일까요? 이라크 전쟁일까요? 아니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뜨린 원자 폭탄일까요? 인류학적인 만행이, 미국의 만행이 이것일까요? 아니올시다. 진정 미국의 만행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노예제와 인디안 학살입니다. 노예제와 인디안 학살, 어마어마한 미국 정권의 만행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시 정권 때 교육 표준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것이 상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인디안 학살과 노예제가 들어가 있는 역사 표준서, 우리말로 말하면 역사 교과서가 미국 상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99대 1로 이 교과서는 출판하면 안 된다라고 미 상원 의원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의를 사랑하고 또 세계 1등 국가고 국가의 정통성 이런 것을 높이는 이 미국 상원 의원들이 자기 나라 치부를 얘기하는 노예제와 인디안 학살 안 된다. 이유는 뭐냐? 국가 이익과 그리고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 오브 아메리카 USA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방해가 되는 교육 교재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 놀랍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정의를 외치는 이 미국, 이 지독한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미국과 싸워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우리의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승만 박사입니다. 미국과의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끝내고 미국의 유수한 언론들이 이승만은 날강도,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한테 농락당하냐, 이렇게 미국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얼마나 미국은 6.25 전쟁 때 이승만이 미웠으면 에버레디 오퍼레이션이라는 작전명을 가지고 이승만을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미국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한미 방위 조약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조에서 이승만은 날강도라고 이렇게 얘기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내년 3월 9일 날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 보수 우파 중에서 우리가 뽑아내야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내 말 잘 들으세요. 당신들 지금 실수하고 있어요. 보수 우파 광화문 세력을 극우 세력이라고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자세 가지고는 당신들 정권 창출 못합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인권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중국의 신장과 티베트의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 있는 우리 백성들의 인권 문제, 그 인권 문제는 우리의 비대칭 전략의 무기가 될 수 있다. 비대칭 전략 무기는 북한의 SLBM이나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만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북한의 인권 문제, 중국의 인권 문제는 바로 우리의 비대칭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기회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